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TMF 사태로 피해를 보신 많은 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TMF 사태로 많은 판매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특히 TMF 입점 업체만 이미 6만 곳이 넘었는데 자칫하면 줄도산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표면적으로는 재무 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문어발식 적자 플랫폼 기업 인수로 벌어진 일이지만 판매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던 점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지급결제 대행업체 피지사가 경영지도 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조치 수단이 부재한 것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커머스가 일시적 현금 조달 수단으로 이용자 보호 조치가 적용되지 않은 상품권 대량 판매 활용이 가능한 점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꼽은 것은 현재 정부 대책의 다양한 허점들이었습니다. 일단 발행 잔액 30억 원, 연간 총 발행액 500억 원이 넘는 기업들만 상품권 발행 규제 대상이고 그 외에는 상품권 발행 주체와 발행 한도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으며 정산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돈을 예치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습니다. 정산을 단기 말까지만 해당 금액을 맞춰두면 되기 때문에 단기 자금 조달 수단으로의 활용은 여전히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산주기 단축,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 법 개정은 최소한의 제도 개선책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무 능력이 없는 사업자들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무리한 인수 합병을 시도할 때 제동장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결합 심사를 할 때 경쟁 제한성 여부만 심사하는데 앞으로는 재무구조는 안정적인지, 판매구조는 적절한지, 중개료가 지급되는지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커머스의 경우 소비자 분쟁 가능성 때문에 잠시 소비자 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판매 대금을 60일이나 정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런 유보기한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소비자 돈이 유용되는 그림자 금융의 사각지대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관련 산업의 발전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우선이며 이런 비즈니스 구조를 가진 사업들이 전자금융거래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소비자의 돈과 서비스를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판매자, 소비자 보호 체계, 정산주기 판매 대금 관리, 재무 능력 없는 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기본적인 보호 정책조차 없었다는 것이 참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거래라는 것이 개인의 책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책임에 대한 과실의 의무가 존재하긴 하지만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래에서 사기, 위법,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제도와 장치를 아무리 마련한다고 해도 결국 거래는 기업과의 신뢰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거래하는 기업이 양심적이고 신뢰할 만한지에 대한 척도나 기준 또한 필요합니다. 당장의 눈앞의 성공이나 이익을 위해 기업의 양심을 파는 파렴치한 행동이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사태를 통해 지금 거래하고 있는 기업이 안전하고 믿을 만한 곳인지를 꼭 확인하고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도매토피아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한결같이 여러분께 항상 청렴결백하게 다가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